예술은 재현의 기술이기 때문에 무가치한 것이다. 플라톤의 예술관에 드러나는 말로 플라톤 아저씨 뭐라 그랬어? 예술은 재현이다. 무가치하다. 이러한 세계를 가지적 세계와 가시적 세계로 구분하는 그의 세계관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가지적, 알 수 있는 세계, 가시적, 볼 수 있는 세계. 플라톤한테는 가지적 세계가 우월해.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가시적 세계는 플라톤 입장에서는 열등해. 왜냐하면 가시적 세계는 진짜 원본 오리지널이고 가시적 세계는 단순히 모방한 거라서. 플라톤에게 가지적 세계는 이제 이렇게 표시할까? 가지는 밑줄, 가시는 꼬불꼬불이에요. 가지적 세계는 지성으로만 알 수 있는 세계고 결코 변하지 않는 본질, 에이도스가 있는 세계다. 반면에 가시적 세계는 우리의 눈으로 지각할 수 있는 현실, 이 세계는 가지적 세계를 모방하여 재현한 환영이자 이미지다. 플라톤 씨, 가시적 세계는 뭡니까? 가짜야. 이렇게 얘기할 거래. 두 번째 문단. 플라톤은 가시적 세계의 물질을 에이돌론이라고 부르며 에이돌론을 에이도스의 성질을 에이도스 본질을 얼마나 반영했는지에 따라서 에이콘과 판타스마로 구분했습니다. 이제 헷갈리기 시작할 거예요. 다 쓰지는 않지만 플라톤이라고 이름을 쓰고 가시를 다시 두 가지로 에이콘, 판타스마. 가시, 에이콘, 판타스마. 요렇게 두 개로 구분할 겁니다. 용기를 내서 쓰는 이유는 제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어요. 분류 1단, 분류 2단. 이때는 복잡해진다. 사실 저는 제 머리를 그렇게 과신하지 않거든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거예요. 이 얘기를 살살살살 쓰는 거지. 다음, 에이코는 이제부터는 밑에다 쓰면 돼. 사물을 만드는 주체가 건축가나 장인처럼 에이도스에 대한 지식을 갖고 에이도스의 성질을 가능한 정확하게 재현한 좋은 이미지다. 쉽게 이야기하면 에이코는 전문가가 만들어. 지식이 있어. 그래서 꽤 괜찮은 모방하기는 했지만 좋은 이미지야. 모방했다라는 말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돼. 왜? 가시적 세계가 이미 모방한 거라는 것 정도는 우리 알고 있으니까. 다음, 반면에 판타스마는 에이도스에 대한 지식이 없이 눈에 보이는 현상만 모방하여 재현한 나쁜 이미지이다. 지식이 없어. 전문가 아니야. 그냥 보이는 그대로 단순히 모방만 할 거야. 어설퍼. 그래서 좋은 이미지 아니야. 나쁜 이미지야. 즉 모방한 것을 다시 모방한 사본에 불과합니다. 그럼 판타스마 밑에다가 쓸까요? 사본의 사본, 가짜의 가짜, 가짜의 가짜. 플라톤은 판타스마를 에이도스의 성질이 없는 가짜 사입이라는 의미로 판타스마는 뭐다? 시뮬라르크 라고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예술이 시뮬라르크에 해당된다라고 보았다. 시뮬라르크 괄호 예술. 왜? 누가 정물화를 그렸어. 그럼 그 정물화는 실제로 있는 화분 그린 거지. 과일 화분 그린 거지. 근데 우리 눈앞에 보이는 화분 과일은 뭐야?
저쪽 세계에 있는 진짜를 모방해서 그린 거니까 모방의 모방. 그러니까 가짜의 가짜 시뮬라르크. 플라톤은 회화는 화가가 실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사람들이 실제로 믿도록 기만하는 사이비 기술이며 사이비야. 예술은 사이비야. 이러한 기술로 그려진 작품은 본질에서 멀어진 무가치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위에 보면서 그냥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미 눈치챘습니다. 앞으로 누가 이거에 받아서 이야기를 이어나갈 거면 여기 가시적 세계 요거 1, 2, 3 중에 요거 받아서 얘기하겠지. 플라톤이 이만큼 길게 얘기했으니까 누군가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그러면 요것들 조목조목 따지면서 반박을 하거나 뭉탱이로 반박하거나 그런 글이 나오거나 아니면 당신 얘기 완전 맞는데요? 라고 하면서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겠지. 네, 대부분 까면서 시작할 거예요. 하지만 몇 번째야 이게? 하지만 세 번째 문단. 반플라톤주의 철학자 들레즈는 이 아저씨 이름 엄청 멋있지 않아? 이름이 들레즈야. 어이구야. 들레즈 반플라톤주의 플라톤의 원본의 성질을 재현한 땅 정도에 따라서 원본, 사본, 시뮬라르크 위계적인 질서를 부여한다라고 지적을 했다. 들레즈가 이야기합니다. 플라톤씨 당신은 원본, 사본, 시뮬라르크를 위계적 질서, 위아래 순서를 구분했군요. 등급을 구분했군요. 를 지적하며 플라톤의 사유에는 주체가 이성을 통해 대상의 가치를 판단하고 재단하는 폭력성이 내재해 있다고 비판합니다. 자, 플라톤 씨 와서 앉아. 당신은 이게 최고, 그 다음 최고, 얘는 완전 가짜라고 얘기했죠? 그렇지. 진짜, 가짜, 쓰레기. 그러면 얘가 얘보다 우월하다는 얘기네요. 그렇지. 이것보다 우월하다는 얘기네요. 그렇지. 1등급, 2등급, 3등급 등급 매겨놓은 거네요. 그렇지. 그 말은 얘가 얘를 억압하고 얘가 얘를 억압하고 얘가 니보다 나으니까 자기가 우월하다고 에헴 하고 지가 잘났다고 에헴 하는 것 자체가 폭력적인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지. 다시 말해서 플라톤은 원본과의 유사성을 근거로 진짜 유사와 가짜 유사를 구분짓고 시뮬라르크만을 무가치한 것으로 폐기했다라는 겁니다. 플라톤 씨, 시뮬라르크 무가치한 것으로 폐기하시겠네요? 그럼 쓰레기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들레즈는 시뮬라르크에 우리가 주목할 만한 가치와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네 번째 문단. 시뮬라르크가 그런데 모방의 모방을 거듭하면서 본질에서 멀어진 가짜라고 주장하는 플라톤과 달리 시뮬라르크 본질에서 멀어진 가짜다라고 주장하는 플라톤과 달리 들레즈는 사물 그 자체라고 주장한다. 시뮬라르크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사물 그 자체다. 의미 있다. 들레즈에 의하면 시뮬라르크는 주체 왜? 네. 시뮬라르크는 주체의 판단과 상관없어. 복제의 복제야. 화가가 그려놓은 그림이야. 그림은 스스로 생각해. 니들이 날 뭐라고 판단하든 상관 안 할 거야. 나는 내 자체로 독립된 존재야. 원본과 사본의 시뮬라르크에 대한 우위를 부정하는 역동적인 힘이 있다. 네가 원본,
4번 네가 날 무시해? 웃기네. 난 너한테 무시당할 존재 아닌데. 그 힘은 반복을 통해서 실현이 되는데 반복에다 동그라미. 시뮬라르크를 반복해서 생성할 때 드러나는 모든 차이가 시뮬라르크가 지닌 실제로서 지닌 의미 그 자체다. 반복을 하면 어쨌든 차이는 생겨. 그 차이가 의미 그 자체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플라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요건 안 쓰셔도 돼요. 원본이 있지. 이 원본을 복사해 사본이 있죠. 그 사본을 다시 복사한 사본의 사본이 있지. 사본 1, 사본 2. 플라톤은 이 사본 2를 예술이라고 보는 거고 예술은 가치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플라톤 씨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본 2가 있으면 사본 3이 있겠죠? 사본 4도 있겠죠? 얘를 무한히 반복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플라톤 씨 대답해. 얘네 둘이 같아요? 다르지. 얘네 둘이 같아요? 다르지. 얘네 둘이 다르지. 얘네 둘이 다르지. 사본에 사본을 거듭하면 할수록 어쨌든 모든 단계마다 뭐가 있어? 차이가 있어. 사본 4만 하더라도 사본 3과 다른 차이점이 있어. 이 차이점이 사본 4의 본질이야. 차이점. 그러니까 가치가 있죠. 가짜의 가짜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얘는 누군가와 달라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다르니까 가치가 있는 거지. 시뮬라르크를 긍정하는 들레즈에 의하면 예술의 목표는 예술가가 플라톤식 사유에서 벗어나 일상적인 반복에서도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닌 예술 작품을 생성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이 아니라 앤디 워홀은 대단한 거예요. 복제를 통해서 차이점을 나타내는 거거든. 실스크린 이용해서 그렇게 무한히 대충 봤을 땐 똑같은 그림을 복제하는 것 같지만 다 조금씩 달라. 그러니까 의미가 다 각각에 있어. 왜냐하면 그것이 무엇?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닌 예술 작품을 창작하는 게 예술이 주체의 판단에 의해 가치 없는 것으로 폐기되지 않도록 존재 가치를 보존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예술은 모방이 아니다. 뭐다? 반복일 뿐이다. 예술은 모방이 아니라 반복이다. 말이 숨겨져 있죠. 예술은 모방이 아니라 반복을 통해 차이점을 만드는 거다. 이 뜻인 거지. 됐을까요? 가동그라미라고 묶어놓은 거 있죠. 반복을 통해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그것에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겁니다. 라는 것들. 20번 문제 잠깐만 보러 갈게요. 20번 문장이 뭐라고? 예술은 모방이 아니라 반복할 뿐입니다. 예술 작품이 사물 그 자체로서 존재 가치를 보존하는 거야? 그 자체로 존재 가치 보존되는 거 아니야. 반복되면서 의미 찾는 거지. 예술 작품의 사본의 사본으로 평가하는 입장에 대해 수용합니다. 사본의 사본이다 라는 건 가짜의 가짜단 이야기인 거고 사본의 사본이다 이야기는 플라톤 이야기인 거지. 그러니까 2번 탈락. 가 밑줄은 들레즈가 한 이야기인데요. 반복이 실현된 예술 작품은 본질에서 멀어진다? 본질에서 멀어지는 건 맞아. 근데 본질에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서 스스로 의미가 있어 얘기하는 거야. 3번 탈락. 4번 예술 작품을 주체의 판단에서 독립된 존재로 만들지 못하는 예술가의 한계? 아니요. 모방하고 반복하면 의미가 생겨. 탈락. 가만 봐도 5번이 답이야. 반복을 통해 좋았어. 위계적 질서에서 벗어나. 그렇지. 이러한 복제, 반복되는 예술을 긍정합니다. 오케이.
나만 봐도 5번이, 가만 봐도 5번이 일단 답이야. 됐을까? 17번 문제도 사실은 풀 수 있습니다. 이렇게 17번 문제 풀러 갈게요. 가지적 세계, 가시적 세계. 1번. 아까 밑줄 글 때 가지는 밑줄, 가시는 꼬불꼬불 하고 있었어요. 가지는 지성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맞지? 가시는 눈으로 지각합니다. 맞죠? 가시는 에이콘과 판타스마로 구분됩니다. 우리 아까 썼어. 가시 세 개 요렇게 나누고 에이콘, 판타스마 요렇게 두 개 썼습니다. 맞는 얘기지? 가시는 가지의 세계를 모방한 환영에 불과한 세계입니다. 플라톤 입장에서는 맞는 얘기지. 답은 5번. 가지의 세계에 있는 본질은 에이도스와 에이돌론으로 구분된다? 거짓말하지 마. 에이도스는 가지야. 에이도스. 다음. 에이돌론은 어디 있었어? 앞에 지문 보면 꼬불꼬불 밑줄 되어 있을걸요? 그러면 에이돌론. 돌론. 여기야. 에이도스는 가지. 에이돌로는 가시. 그러니까 5번 틀린 거지. 됐을까요? 그러면 역시 여러분들 집에 가서 플라톤, 가지, 가시, 어쩌고 어쩌고 얘네들 한번 써볼 필요는 있다. 이게 저도 한번 써봤거든요. 근데 말은 많아. 그래서 설명할 때 일부러 안 써드린 거예요. 이렇게 쓸 수 있다야. 이렇게. 됐을까? 가만 가지고 또 풀 수 있는 애들이 있나? 그렇죠. 16번도 한번 손대려면 손댈 수는 있겠죠. 앞으로 넘어와 16번. 가와 달리 나는 일단 기다려. 손 못 대겠네. 나와 달리 가는 좋았어. 특정한 철학적 관점에서 파생된 예술관을 바탕으로 플라톤에서 파생된 들레주의 예술관을 바탕으로 괜찮아. 시뮬라르크가 사라진다? 아니요. 시뮬라르크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지. 2번 탈락. 가는 특정 철학자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해당 철학자의 시뮬라르크에 대한 관점을 소개하고 있다. 플라톤이 바라본 시뮬라르크, 들레즈가 바라본 시뮬라르크 둘 다 있어. 이거 괜찮아. 가와 나는 특정한 철학적 관점을 바탕으로 현대 시뮬라르크가 지닌 문제점 극복 방안 그런 거 가에 없어. 가에선 시뮬라르크에 대한 다양한 예술관, 그렇지. 플라톤 다르고 들레즈 달라. 그 다양한 예술관이 지닌 문제점 지적 그런 거 없고 새로운 예술관 그런 것도 없어. 그래서 일단 정답은 1, 3, 4 중에 하나 정도 될 수 있다. 됐을까요? 다음 나지문 보러 갑시다. 보드리아르 현대미술과 초미학. 철학자 장 보드리아르는 현대사회는 미디어와 광고가 생산하는 복제 이미지로 만들어진 세계라고 말합니다. 보드리아 씨, 현대사회는 어떻습니까? 복제 이미지로 만들어진 세계죠. 온통 복제입니다. 보드리아르에 의하면 플라톤 이래의 원본과 이미지의 경계가 분명했던 서구 사회에선, 그렇지, 플라톤은 원본과 이미지를 명확하게 구분했잖아요. 구분했던 서구 근대 사회에서는 복제 이미지가 단순한 복사물에 불과했지만 현대 사회에선 실제보다 더 실제적이고 우월한 것이 되었습니다. 보드리아르 씨, 현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복제 이미지로 만들어졌죠. 그 복제 이미지는 어떠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진짜보다 낫더라고. 진짜보다 힘이 있어. 그런 의미에서 현대 사회를 이미지의 초과 실제라고 부릅니다.
이 초과 실제가 바로 보드리아르가 말하는 시뮬라르크입니다. 보드리아르 씨는 시뮬라르크를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한 거네. 오늘날 우리가 역사적 사실보다 현실처럼 믿는 영화 속 이미지나 실제 한다고 믿는 광고 속 캐릭터 등을 그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진짜 어딘가는 키가 2m 넘는 저기 누구야 펭수가 그렇게 깐족대는 목소리로 말하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지 않아? 막 마블 히어로 영화 보면 어딘가에 저런 비슷한 애들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하지 않나? 저만 하나요? 보드리아르는 시뮬라르크가 산출되는 과정을 시뮬라시용 현상이라고 부르며 단어 뜻이죠. 네모, 시뮬라시용 현상. 영어식으로 읽으면 시뮬레이션이에요. 이렇게. 아, 여러분 학교에 프랑스어 수업 있어서 알잖아. 시옹, 시옹 이런 것들. 시뮬라르크가 산출되는 과정. 시뮬라시용 현상으로 모든 실제가 사라진다라고 말했다. 모든 실제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뭐만 남아? 복제만 남는 거야. 그러니까 초과 실제 하는 거지. 그에 의하면 시뮬라시용 현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현대 사회에서 시뮬라르크, 복제의 복제는 그 자체로서 실제를 대시합니다. 현재 사회는 시뮬라시용 현상이 나타난다. 시뮬라르크가 실제를 대신한다. 플라톤이 이야기하죠. 그거 가짜야. 의미 없어. 가치 없이 보드리아르가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요즘은 그런 소리 안 해요. 실제 다 사라지고 복제만 남아서 걔네들이 의미가 더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보다 시뮬라르크를 더 실제라고 믿고 그것이 사물의 본질이라고 믿기 때문에 현대 사회의 모든 영역은 내파하여 사라집니다. 내파가 뭔데요? 단어 뜻. 무한히 증식하여 재생산된 시뮬라르크가 원래 실제를 지시하던 기능과 가치를 잃어버려서 실제와 시뮬라시용 사이의 경계가 붕괴되는 겁니다. 원본이 있어요. 사본 1이 있고 사본 2가 있고 사본 3이 있고 끊임없이 복제를 해서 사본 n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어느 순간부턴가 원본과 사본은 뭐야? 서로 관계가 없어져. 관계가 없어져. 사본 n은 사본 n-1의 복제였었던 거야. 그런 기능이 있지. 근데 어느 순간부터 원본하고 멀어져. 자, 이게 복제해서 낳고 복제해서 낳고 복제해서 낳고 복제해서 낳고 복제해서 낳고 나중에 얘가 물어봐. 나의 진짜 원본 뭐였지? 기억이 안 나. 이런 거. 그러니까 얘는 원본과 상관없이 존재하고 원본과 상관없이 가치가 있어. 어디가 있냐? 보드리아르는 시뮬라시용 현상의 예로 쥐를 모델로 만들어진 만화 주인공 미키마우스를 듭니다. 미키마우스는 손가락 몇 개? 4개요. 처음엔 5개였어요. 기독교 단체에서 엄청 달려들었었어 사실. 왜 사람하고 쥐하고 똑같아? 인간 신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이랑 쥐랑 똑같이 만들면 안 되는데 그래서 손가락 4개가 됐단 설도 있고 손가락 5개에서 4개로 줄이면 이 그림 장당 6분 30초 정도 절약할 수가 있어. 엄청 경제적이지. 뭐 그러한 이유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암튼 미키마우스는 쥐에서 미키마우스가 나왔죠. 플라톤 입장에서 보면은 뭐야? 쥐가 원본이고 미키마우스는 아니야. 쥐라는 개념이 원본이고 우리 눈앞에 보이는 쥐는 사본이고 미키마우스는 사본의 사본이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지. 미키마우스는 다양한 미디어에서 반복되면서 이젠 더 이상
쥐를 지시하던 기능과 가치가 사라지고 여러분들 TV에서 디즈니 만화 보면서 미키마우스 보면 저거 쥐다라고 얘기해? 아무도 쥐라고 얘기 안 해. 그냥 미키마우스라고 얘기하지. 사실상 쥐와 별개의 존재가 되어버렸다. 다시 말해서 실제 쥐와 미키마우스 사이에 경계는 붕괴된다. 미키마우스는 모델이었던 실제 쥐보다 오히려 더 실제 쥐, 미키마우스는 더 실제적이고 우월한 초과 실제가 되었다. 이러한 시뮬레이션 현상은 오늘날 우리 문화 현상이 되었고 예술의 영역까지 확장이 됩니다. 보드리아르는 오늘날 예술 작품이 시뮬라시용 현상에 의해서 오늘날 예술은 도처에서 증식해 예술이 갖추고 있던 미적 가치가 사라지고 있어. 예술이 일상적 사물에 가까워지고 일반적 사물은 예술에 가까워지면서 미적인 것은 비미적인 것과의 변별성을 잃어버리고 내파되어 사라집니다. 나 예술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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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이야. 나 어디서 왔지? 빵! 나 그냥 예술 아닌가 보네. 일상 사물인가 본데, 예술과 비예술의 경계가 사라져. 보드리아르에 의하면 예술가가 전시장에 깃발, 청소기, 식탁 같은 일상적 사물을 두고 예술을 논하는 등 모든 것이 미학적이 된다면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아름답거나 추하지 않게 된다. 예술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서 최종 자체, 그 자체를 부정하고 청산이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예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이 사라져. 예술 그 자체가 내파되어 사라진 상태가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초미학이라고 했죠. 초미학, 네모, 예술 그 자체가 내파되어 사라진 상태. 예술은 너무 많아. 그래서 극도로 보잘것 없는 것이다. 예술은 너무 많아서 보잘것없어. 예술은 너무 많아서 사실은 한 단계 중간에 말이 빠졌죠. 일상, 현실과 구분이 안 돼. 일상, 현실과 구분이 안 돼. 이렇게. 일상, 현실과 변별되지 않아. 그래서 한 단계 더 쓰자면 더 이상 추하거나 아름답거나 말할 수가 없어. 지금 쓴 말하고 비슷한 말이 정말 어디가 있냐? 20번에 5번에 쓰여져 있냐 이거지. 20번에 5번 보러 갈게요. 증시계를 통해 어떠한 것도 아름답거나 추하지 않게 된 예술에 대한 부정적 태도 나쁘지 않지. 그래서 확실히 20번에 5번 맞는 말이 되는 거죠. 됐을까? 천천히 또 하나 살펴보러 갈게요. 16번. 우리 방금 나 읽었잖아요. 내신 시험이니까 요거 볼게요. 나는 시뮬라르크가 지닌 오류 증명 아니야. 가에도 나에도 시뮬라르크의 오류는 없어. 1번 탈락. 2번 됐어. 3번 봐야죠. 특정 철학자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조아 보드리아르, 해당 철학자 보드리아르의 시뮬라르크에 대한 관점. 복제 되다 보니까 내파에서 초미학이 됩니다. 정답 3번. 특정 철학자의 관점을 바탕으로 오케이. 현대 시뮬라르크가 지닌 문제점. 복제 하다 보니까 빵 해서 사라지는데 그걸 문제점으로 본 건가? 문제점으로 본 거기도 해요. 근데 저는 특징으로 보지 않았나? 라고 그냥 그 정도는 생각해 봅니다. 현대 미술의 특징 정도로. 그래서 문제점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요 정도는 여러분들 한번 여쭤보세요. 이거 문제점이라고 봐야 하나요? 저는 특징이라고 보는데 한번 여쭤보세요. 이렇게. 나는 시뮬라르크에 대한 다양한 예술관이 지닌 문제점. 아예 문제점 지적하는 거 없어. 그래서 5번 탈락. 어쨌든 답은 3번. 다음 페이지 17번 했고요. 18, 19번 두 문제 하면은 오늘 잠깐 쉴 수 있습니다. 조금만 힘내. 음료회사로부터 캐릭터 제작을 받은 A는 실제 상품을 베낀 초안을 그린 후 하지만 플라톤 입장에서 봤을 땐 이 실제 상품도 사실은 모방이지. 그것을 베낀 초안을 그리고 이것을 변형한 첫 캐릭터를 그렸지만 음료회사는 첫 캐릭터에 상품의 특징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혹평했다. 첫 캐릭터를 의인화한 최종 캐릭터를 다시 그렸고 최종 캐릭터 담은 광고를 반복했는데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캐릭터가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선정돼서 상품보다 사랑받는 인기 캐릭터가 됐어. 이제 이 캐릭터는 더 이상 원래 실제 상품하고는 다른 애인 거야. 이렇게. 다음. 제가 도울 수 있는 다음. 가구 장인 B가 자신이 만든 의자를 본떠서 직접 그린 의자 1은 예술성을 인정받아 미술관에 전시가 됐습니다. 자신이 직접 만든 의자. 아이씨, 됐어. 그리지 말자. 그림 1은 예술성을 인정받아 미술관에 전시됐다. 작가 C는 의자 1을 보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의자 2를 그리고 이거를 변형한 의자 3을 전시했습니다. 그러자 B는 의자 1의 모델인 실제 의자를 가져와서 의자 0이라고 전시했고 이거야말로 진정한 원본입니다 라고 극찬했습니다. 하지만 플라톤은 얘기할 거야. 그거 원본 아니야. 얘기했을 거예요. 예술가들이 깃발 책상을 그대로 전시하고 예술을 논하는 현상, 초미학 현상이 나타나는 거지. 보드리아르는 다 예술이래. 꼴배기 싫어. 이랬을걸? 각국 미술관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외로 18번 문제는 쉽다. 밑에 볼게요. 들레주와 달리 무시해. 틀린 것 찾기. 플라톤은 A가 그린 첫 캐릭터를 모방에 모방을 한 가짜라고 여길 겁니다. 그렇지. 저기에 진짜 원본이 있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거 가짜, 그 가짜를 다시 복사해서 만든 가짜의 가짜로 여길 겁니다. 그렇지. 다음 들레주는 가짜의 가짜는 무슨 걔 시뮬라르크 그 자체로 의미 있어요 라고 이야기했었을 거니까 1번 기억 괜찮아. 플라톤과 달리 무시해. 들레주는 초안, 첫 캐릭터, 최종 캐릭터 차이를 실제로서 지닌 의미로 여기는 겁니다. 차이가 의미 있는 겁니다. 괜찮아. 플라톤은 차이는 개뿔 그냥 가짜지 라고 얘기했을 거야. 괜찮아. 들레주와 달리 무시해. 보드리아르는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선정된 최종 캐릭터가 실제를 대신한다고 여길 거예요. 괜찮아. 보드리아르한테 이 최종 캐릭터는 누구하고 비슷할까? 미키마우스하고 비슷할 거예요. 들레즈는 최종 캐릭터가 실제를 대신한다? 실제를 대신한다라고 하지는 않아.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라고 보는 거지. 다음 보드리아르와 달리 무시해. 플라톤은 의자 0이 실제보다 우월해졌다고 여겼을 것이다. 플라톤 입장에선 의자 0, 1, 2, 3 전부 다 복제야. 복제냐 복제의 복제냐 차이인 거지. 다 복제야. 실제보다 우월할 수가 없어. 이렇게 밑에다 쓸까? 플라톤에게 있어선 의자 0, 1, 2 의자 0 어디야? 1 의자 0, 1, 2까지 있었나?
3까지 있었죠. 의자 0, 1, 2, 3 모두 의미 없어. 전부 다 가짜야 라고 얘기했을 거라. 답은 4번. 플라톤과 달리 무시해. 들레즈는 보드리아르는 그럼 뭐라고 이야기했을까? 맨 마지막 거 우후 진정한 원본이라고 극찬받는 의자 0 얘한테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플라톤과 달리 들레즈는 의자 3이 가장 나중에 나온 거죠. 의자 1에 우위를 부정하는 힘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맞아. 복제는 그 이전의 것들의 우위를 부정합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5번 괜찮아. 틀린 건 4번. 리을 정답은 4번. 다음 옆에 거 볼게요. 결국에 18번, 19번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역시 또 강제하고 있죠. 플라톤, 들레즈, 보드리아르 요렇게 해놓고 역시 요렇게 표 써보면 됩니다. 괜찮을까요? 네. 물론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쫄리는 제가 써서 드리고 이거라도 좀 읽어줄래? 라고 굽신굽신하고 있겠지. 그런 일은 만들지 말자고. 위로 올라가서 살펴볼게요. 플라톤은 자료 2에 플라톤 꼬장꼬장한 아저씨 진짜는 하나밖에 없어. 우리 눈에 보이는 거 다 가짜야. 자료 2에 B가 만든 의자와 달리 자료 1의 초안은 눈에 보이는 현상만 모방한 나쁜 이미지라고 봤을 겁니다. 그렇죠. 자료 1의 초안 보이는 것만 모방한 나쁜 이미지. 나쁘지 않죠. 다음 또 플라톤 이야기합니다. 자료 1에 A가 그린 캐릭터, 자료 2에 C가 그린 그림들은 모두 사이비 기술로 그려진 걸 겁니다. 그렇지. 진정한 본질을 나타낼 수 없으니까 다 사이비지. 들레즈는 자료 1에서 첫 캐릭터에 대해 음료회사가 한 혹평, 자료 2에서 영화 의자 0에 대한 평론가들에 대한 극찬 모두 좋네, 나쁘네, 잘했네, 못했네 판단하는 대상의 가치를 제대하는 폭력성이 내재해 있다고 봤을 겁니다. 그렇죠. 우열이 없어야 돼. 우열을 나누는 순간 그게 폭력적이야. 4번 보드리아르는 자료 1의 인기 캐릭터가 인기 캐릭터가 된 최종 캐릭터는 초과 실제는 뭐였지? 실제는 사라지고 복제의 복제만 남아있는 거. 자료 2의 의자 1은 예술성을 인정받는 순간 초미약 상태가 된다. 보드리아르는 언제 초미약 상태가 된다라 그랬지? 내파될 때 초미약 상태가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 예술성을 인정받는 게 내파되는 건가? 아니죠. 4번 틀린 얘기죠. 내파돼서 사라지는 게 초미약인 건데 인정받는 게 내파 초미약 되는 건 아니야. 5번 보드리아르는 자료 1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실제 상품과 캐릭터 사이의 경계가 사라졌다고 말할 거죠. 자료 2의 각 미술관에서 일상 사물과 예술 작품의 경계가 사라져 내파된 현상이 일어났다고 볼 겁니다. 괜찮지. 틀린 건 4번. 됐을까요? 네. 일단 정지.